신작 게임과 업데이트 내용까지 다양한 게임 소식을 전하는 G웨이브. 먼저 테스트 일정이 공개된 온라인 게임입니다. 유럽풍 판타지 MMORPG 룬즈 오브 매직이 비공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룬즈 오브 매직은 독일, 한국, 대만 3개국이 공동 개발한 판타지 MMORPG로 작년 12월에 유럽과 북미에서 오픈 베타 테스트를 거치며 전체 가입자 수 150만 명 이상을 보유한 웰메이드 게임입니다. 룬즈 오브 매직은 마법의 돌, 룬 조합의 미스터리를 찾아 황폐해진 고대 왕국을 구하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게임의 가장 큰 특징은 듀얼 클래스 시스템인데요. 기존 게임들이 한 가지 캐릭터에 한 가지 육성법만 가능했다면 룬즈 오브 매직은 하나의 캐릭터로 주 직업과 부 직업을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게이머는 레벨에 따라 추가되는 주 직업의 스킬과 부 직업의 스킬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두 직업은 NPC를 통해 언제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1600여 개의 방대한 퀘스트, 집을 만드는 하우징, 장비 제조 시스템, 서사시와 같은 에픽 퀘스트 등 다양한 컨텐츠로 무장한 MMORPG 룬즈 오브 매직의 비공개 테스트는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됩니다. 다음은 게임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전투 중심의 MMORPG 배틀로안이 대규모 업데이트를 시작합니다. 이번 업데이트 배틀 에피소드 1에서는 아델과 헬리아, 양대 연합의 대표 전장인 콜로세움이 개편됩니다. 인원이 25대 25로 조정되며 전투 시간도 기존 30분에서 15분으로 축소되어 더욱 빠른 전투가 가능합니다. 배틀타임에 접속할 수 있는 신규 던전도 공개됩니다. 먼저 불의 전장은 화산 폭발로 거대한 화염에 휩싸인 지옥의 땅인데요. 70레벨에서 95레벨 유저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불의 신 플록스의 세크리드 카사가 등장합니다. 물의 전장은 50레벨에서 85레벨 유저들을 위한 던전으로 물의 세크리드 아쿠아리어스가 등장해 극한의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초보 유저들을 위한 그라트의 지하수로도 공개됩니다. 그라트의 지하수로는 10레벨부터 30레벨 이하의 유저들이 입장할 수 있는 신규 던전으로 서큐버스, 서펜터, 그로토 등 다양한 레벨대의 몬스터가 등장하며 파티 플레이를 통해 빠른 레벨업은 물론 상대 진영과 PVP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기능성 게임 전시회인 경기 기능성 게임 페스티벌을 앞두고 대회를 총괄할 조직위원회가 지난 25일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기능성 게임 페스티벌은 게임의 재미와 흥미 요소에 교육, 사회, 체육 등을 접목시킨 기능성 게임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국내 최초의 기능성 게임 축제입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김정호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을 비롯해 34명의 조직위원이 참석해 위촉식을 갖고 기능성 게임 페스티벌에 대한 비전을 밝혔습니다. 전 세계에서 최초로 기능성 게임과 관련된 전시회와 그리고 또 앞으로 기능성 게임 대회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세계 석학들을 모시고 같이 고민해보는 컨퍼런스, 그리고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능성 게임 경진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요. 경기도가 기능성 게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끔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행사장 안에 마련된 기능성 게임 체험관에서는 이플레이온의 바투, NHN의 한자 학습 게임 한자마루, 한빛소프트의 오디션 잉글리시 등 기능성 게임 시연 행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국내외 50여 개 업체가 참여하는 기능성 게임 페스티벌은 오는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성남 코리안 디자인 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3인칭 슈팅 액션 게임 G.I.조가 발매됐습니다. G.I.조 더 라이즈 오브 코브라는 인기 애니메이션을 영화로 만든 G.I.조 전쟁의 사막을 소재로 개발된 3인칭 슈팅 액션 게임으로 세계 정복의 야욕을 꿈꾸는 테러리스트 집단 코브라에 맞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게이머는 눈 덮인 북극, 밀림으로 가득 찬 정글 등 다양한 환경에서 총 20단계의 스테이지를 통해 코브라 일당과 맞서 싸우게 되는데요.
스톰 섀도우와 같은 강력한 적과 싸우려면 듀크, 스네이크 아이스 등 최적의 G.I.조 요원을 캐릭터로 선택해야 합니다. 캐릭터 각각의 고유 장비와 특수 능력도 게이머가 직접 고를 수 있는데요. 원거리에서 공격하는 중장비 부대 유닛, 근거리에서 적을 처치하는 코만도 유닛, 근거리, 원거리 전투 모두 가능한 컴뱃 솔저 등 3개 유닛을 선택해 전략적인 협동 플레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G.I.조는 최첨단 기기와 무기로 그 명성을 이어온 만큼 게임에서도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데요. 가속 수트로 폭발적인 속도를 낼 수 있고 HISS 탱크를 조종하며 영화 속 장면을 재현할 수도 있죠. 플레이스테이션과 엑스박스 360, PC, 휴대용 게임기 등 대부분의 플랫폼으로 출시되어 많은 게이머들이 즐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G.I.조에 푹 빠진 영화 팬이라면 한 번쯤은 시도해볼 만한 게임입니다. FPS 게임의 시초라 불리는 울펜슈타인 3D의 후속작 울펜슈타인이 발매됐습니다. 추억의 고전 게임이 차세대기로 재탄생한 만큼 먼저 달라진 그래픽이 눈길을 끄는데요. 귓가를 자극하는 총기 사운드나 타격감 또한 전작보다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게이머는 비밀정보국 요원인 블라즈코위치가 되어 나치 독일의 심장부로 침투해 독일이 가진 비밀병기를 파괴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특히 이 게임의 핵심 요소인 베일을 주목해야 합니다. 베일은 현실과 대체현실 사이를 오갈 수 있는 특수한 힘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인 무기를 방어하는데 큰 힘을 발휘합니다. 특히 주변의 모든 물체의 움직임을 느리게 만들거나 에너지막을 생성해 적을 방어할 수 있으며 베일 시야 기능을 통해 투시도 가능해 일종의 만능 파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일은 나치와 반란군 모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전략적인 두뇌 싸움이 필요합니다. 울펜슈타인의 싱글 플레이는 탄탄한 스토리를 무기로 높은 완성도를 자랑하는 반면 멀티플레이에서는 그래픽이나 환경, 게임 밸런스가 싱글보다 미약해 아쉬움으로 남기도 하는데요. 거두절미하고 고전 명작 게임의 귀환을 반기는 팬들에게 무엇보다 반가울 워너비 아이템, 울펜슈타인입니다. G웨이브가 선정한 금주의 핫 이슈 게임을 소개합니다. 액션 RPG, 마그나카르타의 후속작 마그나카르타2가 발매됐습니다. 마그나카르타2는 5년의 개발 기간과 150명 이상의 개발진이 투입된 국산 콘솔 게임으로 언리얼 3.0 엔진을 도입한 화려한 HD 영상의 그래픽과 디지털 사운드로 게이머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기 충분합니다. 먼저 마그나카르타2 스토리부터 살펴볼까요? 작은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란츠하임. 왕권을 손에 쥔 슈엔자인트와 왕권을 되찾기 위해 반란을 일으킨 왕녀 제피의 전투가 시작되는데 여기 기억을 잃어버린 주인공 주토가 반란의 상징 제피와 만나게 되면서 사랑과 전쟁, 희생, 운명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기존의 턴 방식의 전투와 달리 리얼타임 심리스 시스템은 전투할 때 별도의 공간으로 이동을 하지 않고 필드에서 자유롭게 전투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게이머가 로딩 시간을 느낄 수 없을 만큼 속도감 넘치는 전투가 가능합니다. 체인 시스템으로 전투의 재미를 높였습니다. 체인 시스템에서 파티 중간에 한 명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제한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제한 시간 동안 전투를 벌이다가 다른 캐릭터로 이동하는 순간 특정 컨트롤을 하게 되면 양쪽 캐릭터 모두의 스킬을 사용하거나 체력을 올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그나카르타2는 자막과 음성 모두 한글화되었는데요. 그동안 한글화 게임에 목말라 있던 국내 게임 팬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체 뭐라고? 언리얼 3.0 엔진을 도입한 화려한 그래픽과 차별화된 전투 시스템. 무엇보다 한국산 콘솔이라는 타이틀로 더욱 기대되는 금주의 핫 이슈 게임 마그나카르타2입니다. 베타 테스터들의 궁금증을 확 풀어줄 유일무이한 코너 G베타. 오늘은 썰매경과의 아름다운 모험 허스키 익스프레스입니다. 허스키 익스프레스는 마비노기의 데브캣 스튜디오에서 개발한 신작으로 개썰매라는 독특한 소재를 활용한 MMORPG 게임. 하얀 설원을 귀여운 썰매경과 함께 달리며 교역, 모험 등을 즐길 수 있는데요. 지난 8월 11일 공개 서비스를 시작한 첫 주. 가입자 수 20만 명, 동시 접속자 수 10,000명을 돌파해 유저들의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허스키 익스프레스.
개발팀은 오픈 베타 이후 무슨 일을 하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역시 게임 개발에 열중이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허스키 익스프레스 개발팀의 김영선입니다. 허스키 익스프레스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나요? 네, 처음 이 프로젝트는 기마민족이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진행을 하던 도중에 썰매개라는 것을 갖고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에게 친숙하고 정말 귀여운 정말 강아지라는 것을 넣는 게 정말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유저들이 자신만의 썰매개로 썰매팀을 이끌고 그리고 여러 곳을 모험을 하는 그런 게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허스키 익스프레스. 어떤 게임인지 살펴볼까요? 허스키 익스프레스에 등장하는 캐릭터들과 썰매견들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우선 처음 만나볼 캐릭터는 썰매개와의 교감 능력이 뛰어나고 밝은 미소가 매력적인 소녀 캐릭터인데요. 이 캐릭터는 썰매개와 교감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서 썰매개들을 키워나가는데 크게 유리합니다. 이 소녀 캐릭터와 함께할 썰매개로서는 지금 보시는 사무에드라는 썰매견인데요. 우아하고 매력적인 외모가 특징이고 다른 개들에 비해서 뛰어난 지적 능력이 매력입니다. 다음으로는 귀여운 꼬마 숙녀인데요. 어리지만 재치가 넘치고 영리해서 교역을 할 때 큰 이득을 얻기가 쉽습니다. 이 캐릭터는 알래스칸 말라미투라고 불리는 사람을 좋아하고 우호적인 썰매개와 함께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시크한 매력이 매력적인 소년 캐릭터인데요. 이 캐릭터는 모든 능력이 밸런스가 갖춰져 있어서 초보자들이 즐기시기에 아주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날 캐릭터는 뛰어난 체력이 인상적인 청년 캐릭터인데요. 강한 체력이 있기 때문에 험난한 지형에서도 안심하고 여행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썰매견들을 추가해 나갈 예정이고요. 지금 저희가 5종류의 개를 선보이고 있는데 이 외에도 현실 세계에서도 많은 종류의 썰매개들이 있는데 그런 썰매견들부터 하나씩 추가로 업데이트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런 스토리를 정하게 된 배경은요? 허스키 익스프레스는 어디까지나 썰매개들과 함께 애정을 나누면서 모험을 해나가는 게임인데요. 이렇게 처음에 작은 강아지 때부터 유저 여러분들의 손으로 직접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고 공놀이로 강아지와 애정을 쌓고 좀 더 친숙해지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최고의 머셔라 불리는 아론의 후계자가 되면서 여러 가지 모험을 하게 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든지 험한 지역을 탐색해 본다든지 하는 모험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 모험을 하면서 개성이 넘치는 캐릭터들인 랄프라든지 알비스, 미스터 T라든지 그런 캐릭터들을 만나서 유쾌하고 재밌는 스토리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비폭력적이면서도 흥미로운 신개념 MMORPG 허스키 익스프레스. 오픈한 지 한 달도 채 안 돼 유저들의 관심은 폭발적이기만 한데요. 이쯤에서 유저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럴 때는 그동안 밀렸던 교역을 해볼 수도 있고 캠프를 오가면서 그동안 퀘스트에서 만났던 여러 가지 캠프를 오가면서 교역소를 들려서 여러 가지 교역물을 교역해 본다든지 아니면 광석을 캐본다든가 서론에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보물을 찾아서 파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퀘스트들에 대해서 여러 유저들과 정보를 공유해 보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 중이고 업데이트해 나갈 예정이니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를 들자면 처음 태어난 강아지는 자기가 안아서 이렇게 데리고 다닌다든지 비눗물로 이렇게 씻겨준다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강아지들을 보살피는 것들이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기대되는데요. 이쯤에서 빠질 수 없는 질문. 정식 서비스는 언제쯤? 당연히 빨리 정식 서비스가 되면 좋겠지만요. 지금 당장은 정식 서비스의 욕심보다는 좀 더 재밌고 그리고 유쾌하고 유저 여러분들이 흠뻑 빠져서 즐길 수 있는 허스키 익스프레스를 만드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의 클배를 거치고 지금 오픈 베타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유저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있고
이렇게 저희 허스키 익스프레스의 세계에 저희들이 초대한 만큼 이 안에서 좀 더 재밌고 그리고 많은 경험을 해볼 수 있게 많은 환상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마련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좀 더 기다려주시면서 기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론을 시원하게 달리는 허스키처럼 앞으로도 신선하고 평화로운 게임을 위한 경쾌한 질주 계속되길 바랄게요. 막장의 막장, 극악의 극악. 5천만 슈팅 유저 좌절케 하는 후덜덜한 난이도, 벌레공주 후타리. 벌레공주 후타리의 막장 난이도를 이겨내고 환상적인 플레이를 선보였던 지익사이팅 제5대 초고수 김기영은 이렇게 말했다. 벌레공주 후타리 울트라 모드 국내 유저 중에서는 제가 가장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물론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야. 하지만 보다 강력하고 보다 센 운전아 불리는 사나이의 실력,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벌레공주 후타리는 슈팅 게임으로 유명한 일본 케이브사에서 개발한 탄막 슈팅 게임으로 화려한 비주얼과 상상을 뛰어넘는 난이도로 전 세계 수많은 유저들을 경악케 한 탄막 슈팅계 교본이라 할 수 있다. 벌레공주 초고수 김기용을 능가할 초고수급의 본자가 자주 출몰한다는 일산의 한 오락실을 급습한 제작진. 이분이 그 유명한 손본좌님? 안녕하세요. 벌레공주 후타리 초고수 이승재입니다. 초고수 이승재는 슈팅게임 마스터라는 목표 아래 우직하게 한 우물만을 파온 베스트 슈터로 원코인 클리어 국내 최초 기록에 이은 최종 보스 4관왕 공략 성공의 신화까지. 슈팅게임 마니아들 사이에선 그의 열정과 실력을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 근데 아니 이분은 누구더라? 아, 1945 초고수 김진서 씨 아냐? 맞으시죠? 네, 1945 초고수 김진서입니다. 승재는 그야말로 본자입니다. 1인자라고 해도 손색이 없죠. 네, 승재는 한 게임을 클리어하면은 또 다른 목표를 정해서 또 바로 시도를 하거든요. 정말 열정이 대단한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슈팅게임의 모든 것을 건 의지의 사나이 손본좌 이승재. 그런데 벌레공주 후타리라면 이미 울트라모드 원코인 플레이를 성공시킨 바 있는데 설마 같은 걸 또? 어허, 이 무슨 자존심 상하는 소리단 말인가. 네, 저도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보다 좀 더 높은 난이도에 도전을 해볼 거예요. 지금부터 레코 노멀 에브리 울트라 모드 원코인 클리어를 여러분께 선보이겠습니다. 벌레공주 후타리에 등장하는 미끈한 여자 캐릭터 레코. 레코는 벌레공주에 등장하는 또 다른 캐릭터 팜에 비해 화력과 파워가 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들의 공격이 강해지는 게 특징이다. 파워 업, 난이도 업. 극악의 난이도를 극악의 캐릭터로 승부하겠다는 초고수 이승재의 실력, 지금부터 확인해보자. 근데 지금 시작 안 하고 뭐 하시는 겁니까? 아니, 뭐 찾으세요? 혹시 동전이 없어서 그래요? 잠깐만요. 돌발 상황 발생! 게임 시작도 하기 전에 자리를 박차고 나간 초고수? 아, 대체 어디 간겨? 아, 찾았다! 편의점에서 나오는 초고수 발견! 저 같은 경우에는 캔커피 게임하기 전에 캔커피가 없으면 제가 힘들거든요. 그 집중력 향상과 기억력 그 향상을 위해서 캔커피를 항상 마십니다. 게임하기 전에.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 카페인은 초고수 이승재에겐 없어서는 안 될 절대 필수 아이템. 자, 이제 진짜로 파이팅 넘치게 시작해 보는 거야. 극악의 게임답게 초반부터 맹렬한 탄퍼레이드가 이어지는데 요리슬쩍 조리슬쩍 비껴가기 신공 선보이며 탄사이를 교묘히 빠져나가는 손본좌의 플레이. 과연 우리 초고수 본좌 할 만한데? 아니 근데 이건 탄이 날아오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무덤인데? 우리 초고수 괜찮은 거야? 엄청난 탄의 공세에도 제살길 찾아 비행을 이어가는 손본좌.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가 이보다 더 어려울까?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오는 놀라운 실력. 천지사방에서 폭풍우처럼 요동치는 탄막들의 향연. 그러나 어떠한 공격에도 당황하지 않고 패턴에 맞춰 조금씩 이동하는 초고수. 치고 빠지기란 바로 이런 것. 방어와 공격의 절묘한 조화로 적 보스를 끝장내는 손본자의 노련한 플레이. 초고수 사전에 막장 난이도란 씨알도 안 먹힐 소리라 이거지. 후, 정말 끝내준다. 모두를 삼켜버릴 듯한 두 개의 회오리 탄 공격. 야, 니들 정말 이럴 거야? 참, 공격 한번 정말 막 가는구만. 그러나 또다시 살길 찾아 노련하게 공간을 확보하는 초고수의 신기에 가까운 플레이. 간판이 절로 나오는데 수박씨 내뱉듯 자잘한 탄들이 무수히 쏟아지고 무서운 기세로 공격을 퍼붓는 보스 앞에 굴하지 않고 일격을 가하는 초고수 손본좌. 이까지 공격에 쫄 내가 아니지. 군자는 아무나 하는 줄 알아.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여왕 라사. 인자한 모습 뒤에 숨겨진 악랄한 공격의 실체. 화면을 뒤덮은 탄들, 초고수조차도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초고수 살아는 있는겨? 죽지 않아, 죽지 않아. 슉 날아올라 라사에게 공격을 퍼붓는 초고수. 분노한 라사의 쌍방향 파노라마 공격. 역대 최강의 무시무시한 공격이 쏟아지고 최대 위기를 맞은 초고수. 라사에게 무릎을 꿇고 말 것인가? 과연 그의 운명은? 잔기 보너스로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한 초고수. 극악의 슈팅게임 벌레공주 후타리. 레코 노멀 울트라 모드 에브리 원코인 클리어 성공. 두 손 번쩍 지켜든 초고수 손본좌. 지켜보던 이들도 감탄의 박수를 보내고. 예, 플레이를 할 때 화면 전체를 응시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자신의 기체의 전방을 커버하듯이 보면요, 그 적이 총알을 쏘아오는 것을 그 조기에 감지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 탄회피 및 공략에 도움이 됩니다. 많은 총알을 피하기 위해서는 화면을 바라보는 시선 처리가 중요한데 자신의 전방에서 화면 전체를 응시하며 탄이 날아오는 궤도나 적의 위치 등을 파악하는 것이 포인트다. 연습량이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코인탑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 하루하루 꾸준히 연습을 하면 그 어느새 초고수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초고수 이승재는 하루 동안 연습한 플레이와 그 결과를 그날그날마다 기록해 나가며 자신의 실력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고. 이야, 이거 완전 게임 다이어리네요. 벌레공주 후타리 초고수 이승재. 오로지 슈팅만을 플레이해온 지도 꽤 오래됐다고 들었는데요. 슈팅 게임만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제가 슈팅 게임을 처음 접한 게 2002년 월드컵 때였거든요. 남들 열심히 응원할 때 저는 슈팅만 열심히 파고든 셈이죠. 근데 그 슈팅 게임을 할 때마다 항상 그 승부근성과 도전정신이 발동되는 걸 항상 느껴요. 그 점이 슈팅 게임의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높은 산을 오르겠다는 그 목표를 설정하고 그거를 실천하면서 달성했을 때 그 성취감을 느끼는 게 그 닮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슈팅은 등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재 씨, 앞으로도 한결같은 슈팅 사랑으로 슈팅 에베레스트를 등장하는 그날까지 파이팅 하기로 약속해요. 선본자 이승재, 파이팅!